오늘은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사례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첫 번째는 종잣돈을 모은다. 두 번째, 공부하면서 때를 기다린다. 세 번째,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어디에 투자할지 정한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다시 현장각을 익히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날 바로 투자한다. 그런 다음에 다시 팔 때를 기다린다. 그런 이후에 가격이 비싸게 올랐을 때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극에 도달해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일어날 때 그때 팔고 유유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후에는 다시 종잣돈을 모을 필요가 없이 그 팔았던 돈을 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투자 물건을 찾는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순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잣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기회를 놓치거나 투자할 기회를 늦게 찾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잘 하는 사람에 비해서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재산이 있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공부를 게을리합니다. 투자에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에도 큰 장기 특성의 곡선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투자할 때가 좋은 때인가 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투자를 해야 할 때이고 투자하기 좋은 때이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그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역시 때를 기다리면서 옛날에 삼국지에 강태공이 정말 자기를 찾아줄 그런 군주를 기다리면서 낚싯바늘 없는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낚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공부를 했고 공부가 완성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부를 완성하지 못하고 또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래서 잘못된 시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기가 투자를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면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뭐 현장에 가서 또 알아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투자를 잘못하는 사람은 검색을 하더라도 정말 좋은 검색의 결과를 주는 블로그라든지 기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것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락한다, 폭락한다, 폭락한다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유튜버의 방송만 내리듣고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야, 투자할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더 내려갈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하면서 자주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찾을 때도 저와 같이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좋은 물건만 찾아주는 그런 저와 같은 중개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저와 같은 유튜브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유튜브를 만나서 폭락론자 유튜브를 만나고 과대하게 이상한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인연을 맺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좋은 유튜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자기 과거에 잘못 투자했던 그런 댓글을 남기는 사람, 그냥 비아냥거리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자기 투자를 할 지역을 정했으면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지역의 분위기도 느껴보면서 이제 투자 결심을 하고 사야 되겠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왔습니다. 자,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다는 것은 자, 내가 영상에서 봤던 그런 구조가 맞구나. 여기에 보면 전세가 잘 나가 있구나. 산다면 거주와서 산다면 살만하겠구나. 뭐 이런 것을 느끼고 역시 부동산 유튜버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과 여기 사람들 일치하는구나. 여기 투자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요. 그날 결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다 둘러봤는데요. 둘러본 방의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지역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뭐 한다면 투자가 될까요? 신통기획 동의율 50% 나왔는데 앞으로 75% 가려면 가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해대고 결국은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거나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약을 작성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섭섭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봤습니다. 정말 제 유튜브를 유심히 보고 전화를 준 줄 알았더니 다음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만나서 갔습니다. 저녁 때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퇴근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가 봐요. 저희들도 맞춰서 6시 반까지 갔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정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7시 40분쯤 되었어야 그분이 도착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무려 1시간 20분을 기다려서 만났습니다. 그래도 물건을 보여드리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지역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지역에 와서 그 물건을 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가셨는데요. 참 조금은 가슴이 아팠고 그 사람한테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계약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동의율이 팍팍 올라가서 소문이 나서 갑자기 매물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신축 빌라도 완판이 되었습니다. 구축 빌라도 다 팔려나가고 팔려날 건 다 팔려나가고 비싼 것만 남았습니다. 1, 2주 새 보니까 가격이 벌써 1, 2억이 올랐습니다. 그제서야 전화를 해서 다시 그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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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찾습니다. 있을 리가 있습니까?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투자를 못하는 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제가 추천한 때가 아니라 자, 잘못된 때에 좀 비싸게 샀습니다. 비싸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좋았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산지 한 달 만에 팔거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또 사람의 욕심이 생깁니다. 왜?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부동산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렸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올라갔던 부동산 매수 심리가 고조가 되었던 그래서 나타난 거품 현상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막차를 탄 겁니다. 그것도 영끌로 투자를 했습니다. 왜? 비싼 가격에 사야 했으니까요. 자신의 영혼까지 다 끌어왔어. 부모님 돈까지 끌어오고 자기 돈 넣고 대출을 받았어. 근데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럼 그때라도 팔아야 되는데요. 못 팝니다. 다시 올라갈까 봐. 또한 투자한 돈보다 가격이 내려가서 아까워서 못 팝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매수했던 가격에 비해서 수억까지 내려가는 사례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은
예를 들면 연끌을 했던 분은 여러 가지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금융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수억을 손해보고 낮은 가격에 팔고 마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그것을 설령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약 몇 년 뒤에 3년, 5년 뒤에 그때 본인의 샀던 가격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례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투자를 경험했던 분들은 어떻겠어요? 야, 부동산 유튜버 말 믿으면 안 된다. 그 말 믿으면 쪽박 찬다. 이런 얘기를 여러 댓글에다 해대고 다닙니다. 친구들한테 해대고 다닙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다 그럽니다. 실제는 자기가 잘못 투자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인데 마치 남의 이야기 있냐, 남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온데 옮겨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다음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닮아가지 마시고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못하는 사람 제가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와서 중개사를 기다리게 해놓고 결국은 사지도 않고 둘러본 방의 이야기를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지역 탓을 하고 결국 이상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계약도 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그 중개사의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그런데요. 남의 시간을 마치 남의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 짓밟아도 되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결국은 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현장에 와서 망설이거나 뭐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망설입니다. 본인이 결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결심하지 못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분의 지식이 부족하고 또 확신이 부족하고 제 유튜브를 정확하게 듣고 오지 않았고 다른데 검색해서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지 않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정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냥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공하는 투자, 사람들의 특징을 따라가서 성공 투자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는 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종잣돈을 모은다. 두 번째, 때를 기다리면서 공부한다. 세 번째, 물어보고 찾아보고 만져보고 한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분위기를 살핀다. 그리고 좋은 유튜버를 선택해서 좋은 유튜버에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 사람과 진지한 상담을 한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확신이 들면 바로 계약한다. 그리고 때를 기다린다. 때를 기다려서 비싼 때가 오면 나는 팔고 비싸게 팔고 유유히 그 시장을 떠난다. 그리고 모인 돈을 이제 종잣돈 모을 필요가 없으니까 팔았던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더 좋은 물건을 기다리면서 다시 투자의 시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더 높은 투자 공부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유튜브를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간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여러분께서는 훨씬 더 큰 투자, 성공 투자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공 투자로 이어가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런 영혼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늘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또 방송 하나하나를 들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전화는 일반 전화 02-511-8953 대령 부동산 중개법인 또는 이재원 대표이사 010-9962-4953이나 차민정 공동대표 010-7921-31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령하는 중개사 대령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재원 대표와
차민정 공동대표였습니다.